자, 이어서 8일째 총파업을 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여의도에서 이틀째 대규모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잠정 합의 어떤 식으로 지금 된 거죠? 네, 오늘 4시쯤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잠정 합의를 했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완전히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서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규정했지만 반년 가까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엔 이행 시기를 못 박은 겁니다. 택배사는 택배기사 2명당 분류 인력 1명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분류 인력을 연말까지는 100%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기사는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를 배송만 하게 됩니다. 또 정부 용역에 따라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이 일주일 60시간을 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또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던 우체국 택배 문제는 이번 주 내에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 작업을 기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사흘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개별 분류가 되기 전까지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민간 택배사는 내일부터 파업을 중단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과학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자, 지금 큰 분류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합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인력 문제 1차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박질 않았는데 분류 인력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 사항, 그리고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수수료 인상은 더 이상 노측이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린 것 같은데, 이게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게 그동안의 택배 노조가 계속되어 온 총파업, 이거에 따른 압박이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2차 사회적 합의가 이번에 추진되는 가운데 택배 노조에서 파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사회적 합의는 좀 이행 시기를 좀 분명하게 못 박았으면 좋겠다. 1차 사회적 합의 때 그때 분류 업무를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빼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택배회사에서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는 게 택배 노조의 인식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CJ택배의 경우에는 4,000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CJ는 그건 했어요. 근데 한진하고 롯데택배는 1,000명씩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안 됐고 그 인원도 부족해서 택배기사가 분류 업무를 떠맡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분류 업무에서 빠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한진하고 롯데택배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분류 인력을 투입하기로 약속을 하는 이런 형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진하고 택배도 지금 전해지기로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추가로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인력으로 보면 이걸 올해 연말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1차 합의안 때 그렇다면 그 합의안 문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놨길래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되었던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택배기사에서 분류 업무를 빼게 되면 이른바 공짜 노동을 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인력도 사실은 돈인 거죠. 그리고 택배 분류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 분류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돈이 들어가려면은 자연스럽게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상반기 중으로 이런 연구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 이행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동안의 택배회사는 이행을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지금까지 와버렸고 택배 노조 입장에서는 분류 업무를 계속 떠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걸 2차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차 합의 때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원이 제대로 투입돼서 정리가 됐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1차 합의 때 모호한 합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택배 노조는 지금도 특히 이제 과로사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망 사고도 벌어졌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인터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형 동생 하면서 지내던 동생을 갑작스런 사고 소식을 어제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명절이 돌아와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물건을 갖고 항상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뭐 2시, 3시는 기본이고 날밤을 새서 배송을 하고 아침에 또 바로 출근을 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습니다. 뭐 김밥 한 줄 먹었다 소리 들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 또 밤새고 배송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또 새벽 2시, 3시까지 또 배송을 합니다. 사람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접건에 대해서 사망 원인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 중인가요? 네, 조사 중인데요. 일단 지금 들으신 것처럼 택배 노조나 주변에서는 과로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 이분이 하셨던 노동의 시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했던 형태를 보면 과로가 어느 정도 사형식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분류 작업을 기본적으로 한 5시간 이상을 한다는 거죠. 분류 작업이라는 게 본인의 차에 실린 거를 본인이 다 이 상품들을 분류해서 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분이 맡았던 지역이, 그러니까 택배 산업 자체가 어찌 보면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게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정밀하지 못한 부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아파트를 가든 아니면 단독주택 지역을 가든 뭐 산이 많은 지역을 가든지 간에 똑같이 한 건당 얼마씩의 수수료만 받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망하신 분이 맡았던 지역이 유난히 단독주택이 많았던 겁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힘들어요. 많이 다니고 차를 세워놓고 그냥 걸어서 그냥 리어카에 실어서 이곳저곳을 다녀야 돼서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한 시간에 뭐 40-50개를 한다면 거의 10개 같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새벽녘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뭐 이 택배 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잘못 보도가 나가기도 하는데, 이분이 하루 평균 200개가 넘게 이 택배를 해서 한 달에 손에 쥐었던 게, 받기는 매출로는 한 460만 원가량을 갔지만 매출이에요. 매출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건 물건 파송되는 거, 그리고 자기 차량이지 않습니까?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거 다 떼거나 한 300만 원 정도, 사실상 거의 최저임금, 그러니까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그걸 겨우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제 주변에도 이 택배 관련 일 했던 사람이 있는데 300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앞서 기자가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쟁점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뭐가 합의가 됐고 그동안엔 왜 그게 정리가 안 됐었는지까지요. 지금 분류 업무를 그 택배기사 업무에서 완전히 뺐잖아요. 네. 금지하는 조치를 1차 사회적 합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됐는데, 이번에 분류 업무에서 다시 한번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분류에서 완전히 빠졌어요. 네, 그리고 CJ는 4,000명 투입하기로 했었는데, 그 외에 롯데하고 한지는 한 1,000명 정도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 그 인원을 CJ 수준까지 맞춰주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까지 완전히 택배기사에서는 분류 업무에서 빠지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과로사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시간이었었잖아요. 주당 60시간 이상은 노동할 수 없도록 한다. 대신에 지역 조정에 관한 문제,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택배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조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택배 기사가 굉장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한 기사가 한 사흘 정도 일을 했는데 만약에 과도하게 노동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지역을 조정해 준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앞서 뭐 CJ나 이렇게 큰 데는 그렇게 해서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택배사 이렇게 큰 데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작은 데까지도 다 이게 이번 합의를 통해서 다 적용이 될까요? 근데 지금 뭐 중소규모 택배 그 회사까지 전부 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큰 택배 회사들이 들어와서 합의를 하고, 그 나머지 택배 회사들은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전체 시장 파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이슈가 됐던 게 저상차로 이제 다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택배. 이번에 그것까지 논의가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잠정 합의 거기까지 된 겁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택배사와 아파트 단지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억지로 개입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할 만한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택배 기사 쪽에서 얘기한 게, 저상 차량으로 바꾸는 차량의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저상으로 바뀌면은 허리라든가 척추 이런 데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기거든요. 직업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상 차량으로 바꾸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안전 매뉴얼을 만들자,
여기까지 일단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 매뉴얼을 만들면 통합 배송 시스템이라고 해서 택배 기사가 만약에 아파트 단지로 진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또 그걸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이른바 뭐 실버 택배 같은 그런 택배들을 다시 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권고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아주 세부 합의 내용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 합의가 됐는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부분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차지하는 포션이 큰가요, 그게? 전체 택배 노조원의 한 절반 정도가 우정사업본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문제가 제일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택배하고 사정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우정사업본부 얘기를 들어보면 택배 인력도 한 2,000명 정도 투입을 했고 택배 기사가 택배 배송 분류 업무에 투입이 될 경우에 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택배 노조 쪽의 주장으로는 그 인력이 대부분 이 집중국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일반 우체국 쪽에는 배정이 안 되고 있다. 이 업무를 어떻게 해서든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계속 지금 앞으로 협의를 시도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일종의 이제 봉합만 해둔 상태입니다. 이건 나중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택배노조 잠정 합의사항 내용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